안녕하십니까. 한국MPL협회장 이영주입니다. 이번 주제는 가족법인과 주택저당채권입니다. 가족법인과 주택저당채권은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2편은 가족법인의 운영 방법, 3편은 주택저당채권과 유동화, 4편은 주택저당채권과 질권대출입니다. 먼저 1편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가족법인의 개념, 설립 방법, 설립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의 개념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단어는 법률 사용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 법인인데 주주 구성이 가족, 특히 자녀를 중심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일명 가족법인이라고 합니다. 가족법인이 설립 방법입니다. 회사의 형태입니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합니다. 대표이사는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주로 부모 중에 한 분이 맡게 됩니다. 법인의 자본금입니다. 자녀의 나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본금은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설립합니다. 대부분 보통 5천만 원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주주 구성입니다. 일반적인 가족법인의 형태는 부와 모, 자녀 1, 자녀 2 이렇게 해서 4인 가족법인으로 설립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또 자녀에게 증여를 주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부모가 빠지고 자녀 1과 자녀 2, 2인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법인이 설립 목적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비클, 즉 수단을 이용하여 증여세, 절세 효과를 보려는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러면 가족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증여세, 절세 효과를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여라는 것은 과거의 부모의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반드시 증여세가 따릅니다. 가족법인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부모 수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부모가 재테크 시 부모 명의로 재테크를 하고 수익도 부모의 수익이 됐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재테크 시 부모 명의가 아니라 가족법인 명의로 재테크를 하게 되고 이때 발생한 수익은 법인의 수익이 되고 여기 법인의 주주인 자녀들도 당연히 주주배당을 받게 돼서 자녀들이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따라서 증여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법인의 자본금이 보통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과연 5천만 원을 갖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자녀들한테 증여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법인과 무상대여금입니다. 이 무상대여금 제도는 가족법인에 대해서 우리 세법이 주는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 간 무상대여금 한도, 즉 가족 간에 금전 소비대차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 규정은 부모와 자녀 개인 간 거래 시 연 이자가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당좌제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당좌제출 이자율은 201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4.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천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대여금의 한도를 계산해보면 1천만 원 나누기 4.6%를 하면 2억 1,700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 개인 간에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모와 자녀의 거래이지만 법인이 주주인 자녀한테 거래입니다. 법인이 주주인 자녀한테는 연 1억 원까지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계산식은 똑같이 아까 같이 당좌제출 이자율 4.6%가 적용돼서 1억 원 나누기 4.6%를 하면 21억 7천만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부모가 주주인 자녀 1인당 최대 21억 원을 가족법인에 무상대여해도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가족법인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점입니다. 가족법인은 무상대여금을 활용하여 법인의 수익을 올린다.
즉 가족법인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대여금을 활용해서 법인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가족법인의 수익금은 주주인 자녀에게 주주배당 또는 급여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요 자녀의 소득 및 자산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자녀가 부동산 매입 시 국세청 자금 출처 증빙 자료도 되고 부동산을 이용해서 담보대출 받을 시 DSR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가족법인이 부모로부터 차용한 무상대여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무상대여한 부모가 사망 시까지 무상대여금을 미상환 시 상환하지 않을 때 상속재산에 편입되어 상속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상증여금이 아니고 무상대여금입니다. 이자 없이 빌려준 돈입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사망 시까지 이 무상대여금을 활용해서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사망 시까지 그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대여금이 상속재산에 편입돼서 상속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족법인의 무상대여금을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은 안전자산으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법인과 무상대여금에 대해서 주택재당채권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2편에서 가족법인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